네, 안녕하세요. 서울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노동시장의 종말이 불안하다면 앞으로 돈을 모을 때마다 특히 나스닥 100을 계속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나스닥 100뿐만이 아니라 S&P 500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노동시장의 종말은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이 AI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급격한 발전이 기존의 노동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라고 계속 경고해 왔었고, 그가 이제 고도화된 AI가 단순 반복 업무가 물론 전문직 영역까지 빠르게 대체하게 된다면 인간 노동의 경제적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죠. 특히 자율주행이나 생성형 AI나 자동화 공정 기술 등이 결합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일자리는 대규모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산업구조 조정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소득이라는 근대의 경제 시스템의 전제를 흔드는 수준의 전환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가 미래 사회에서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이에 대비해서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분배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언급을 해왔는데요. 기술이 부를 창출하되 그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이 된다면 사회적인 불평등과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가 이러한 변화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노동에서 벗어나 예술이나 연구나 창의적 활동이나 인간관계 등 보다 자율적이고 의미 중심적인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제시를 하죠. 결국에 머스크가 말하는 노동시장의 종말은 단순한 일자리 감소를 넘어서 인간의 역할의 가치와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하는 시대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가 전통적 노동시장을 약화시키거나 대처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에 그 경제적 수혜가 특히 기술기업인데 나스닥 100에 포함된 대형 테크 기업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는 몇 가지 이유에 기반을 합니다. 첫째, 생산성의 소유구조 때문인데 AI가 한번 개발이 되면 추가 인력 고용 없이도 대규모로 복제 확장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자산입니다. 즉 인간 노동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AI 시스템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으로 직접 귀속이 되죠. 대형 기술 기업들은 클라우드 인프라, 반도체 설계, 데이터, 플랫폼, 네트워크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 AI 상용화와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인데 AI 모델이 방대한 데이터와 연산 자원이 필요해서 이게 막대한 자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나 아마존 이런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통해서 AI 서비스를 플랫폼 형태로 확장할 수가 있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AI 연산에 필수적인 GPU를 공급하면 생태계 핵심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서 경쟁자가 쉽게 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의 중심의 수익 구조가 AI는 특허, 알고리즘, 데이터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가 핵심인데 이러한 자산은 한계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서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 비용이 줄어들수록 기업의 이익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주가 상승 기대를 강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 구조를 보면 나스닥 100은 성장주와 기술주 비중이 높아서 시장이 미래 이익을 선반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만약에 또 AI가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한다면 투자 자금은 전통 산업보다 이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더 빠르게 유입될 수가 있죠. 결국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수록 노동을 고용하는 기업보다는 기술을 소유한 기업이 더 큰 몫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맥락에서 기술 대기업과 반도체,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들이 집중되고 있는 나스닥 100이 구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됩니다. 다만 이게 기술 규제나 경쟁의 심화나 사회적인 재분배 정책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요즘에 미국 주식 시장이 뒤숭숭하고 AI가 고평가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자본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무시해도 되는 이유가 시장이 단기적으로 금리나 유동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투자 심리에 크게 흔들리는데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기업의 이익 성장이 펀더멘탈에 수렴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지금의 변동성은 구조적인 추세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 논리가 존재하죠. 특히 나스닥 100과 S&P 500을 20에서 30년 시계열로 바라볼 때 현재 가격이 장기 잠재 가치 대비 낮을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구조적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과 비용을 효율화시키고
높은 자본 수익률을 통해서 주당 가치 상승을 꾸준하게 추구해 왔었고, 장기적으로 명목 GDP가 성장을 하고 통화량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 역시 상승 압력을 받기 쉽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여러 차례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를 포함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구간은 장기 상승 추세 속에서 일시적 조정으로 귀결되어 왔었고, 결국 30년을 가정한다면 핵심은 기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인가인데, 미국의 대형 지수는 혁신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고, 만약에 이러한 혁신 역량과 제도적 안정성이 유지된다면 지금의 불안정성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오히려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죠. 물론 이게 미래 성장과 제도적 기반이 유지된다는 조건 아래에서 성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단기적인 매크로 변수나 금리나 인플레이션과 전쟁, 정치적 불확실성, 경기 침체는 언제나 존재해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도 대공황, 세계대전, 오일 쇼크,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충격이 있었지만 그 모든 국면을 통과하고 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온 시장이 바로 S&P 500과 나스닥 100입니다. 이게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과 기술 혁신이 결합된 구조적 성장 메커니즘에 기반하는 거죠. 인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한 이 문제 해결과 효율성 개선을 향한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예전부터 증기기관이나 전기, 자동차,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이어지는 기술 발전은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왔었죠. 생산성 향상은 결국 기업이익 증가로 연결되고요. 이익의 복리 성장은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의 근본 동력이 됩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공포와 탐욕에 의해 과도하게 흔들리지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결국 이익과 현금 흐름이라는 현실에 수렴해 왔었고, 또한 상장지수는 시대에 뒤처진 기업을 자연스럽게 탈락시키고 성장하는 기업을 편입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즉 지수에 투자한다는 것은 현재의 기업이 아니라 미래에도 살아남을 기업들의 집합체에 투자한다는 것과 유사한데요. 이런 구조적 재편 메커니즘은 장기 상승 가능성을 강화시킵니다. 따라서 인류의 경제활동이 지속되고 혁신이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변동성은 피할 수 없지만 성장하는 시장은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겠죠. 핵심은 단기 변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큰 흐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거나 앞으로 이제 노동시장의 종말이 불가피하다면 이렇게 우리는 자산을 가져가면서 돈이 일했을 때 그것의 수혜를 받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 주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에 누구도 이렇게 동의를 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동시장이 불안하다면 미국 나스닥 100을 사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